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CG맨입니다. 작은 회사 대 큰 회사 특징을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주제를 왜 뽑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회사들을 들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그렇게 지원하면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은. 그래서 뭐 작은 회사라고 뭔가 덜 배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큰 회사 가면 몸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 나중에 뭐 이직을 한다든지 스타트 연봉이라든지 쌓이는 포트폴리오 수준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큰 회사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모르니까 회사들을. 큰 회사들은 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작은 회사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입사 경쟁이 비교적 높지 않다. 왜냐면 아무래도 뭐 유명한 회사 중에 작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작은 회사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되게 실력 좋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회사는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경쟁이 또 많아요. 비교가 외국이랑 또 좀 다르죠. 그 급이 다르죠. 네, 우리나라에서 크다라는 건 뭐 이제 100단위 이상 넘어가면 50명만 넘어가도 50명 정도 넘어가면 좀 크다고 보죠, 보통은. 그쵸, 네. 중견 정도가 뭐 한 2, 30명 되면은 그쵸. CG 회사 치고는 2, 30명 정도면은 보통 중견 정도라고 봅니다. 그게 뭐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쵸. 보통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 경쟁이 비교적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양한 포지션을 담당한다.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이 뭐 나눠져 있기보다는 한 명이서 뭐 2D도 하고 3D도 하고 어떨 때는 기획도 하고 클라이언트랑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한 5명 내외가 되는 되게 작은 회사 있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었습니다. 오토데스크 쪽에 있을 때 그때는 영상 쪽의 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기획도 하고 2D도 하고 3D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2D 파트, 3D 파트 나눠지고 기획 파트 나눠지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서. 제가 들은 거로는 그때 문서 작업, 사업 계획서라든지 네. 이런 것도 하셨어요. 맞아요. 엄청 썼습니다,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뭐 CG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하신 걸로 들었던 걸로 기억나네요. 그쵸. 바로 밑에 또 나오는데 예. 폭넓은 경험이 가능하다. 그거 덕분에. 네, 엄청나게 폭넓은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 근데 이런 작은 회사가 또 많기 때문에 꼭 CG가 아니더라도. 그쵸. 좀 많죠. 그리고 약간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뭐랄까 신입의 기준으로서는 엄청 큰 단점이죠. 그쵸. 마땅히 배울 만한 선배, 내 파트에 배울 만한 선배가 별로 없을 수 있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거를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사하실 때는 웬만하면 좀 사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배우면서 하는 게 좋지. 그죠. 경력이 쌓이면 사수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걸 터득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웬만하면 본인 위에 누군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비교적 가족 같은 분위기다. 아무래도 이제 수가 적다 보니까 끼리끼리 이제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죠. 저게 되게 네.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네. 잘 없죠. 좋은 의미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던데 가족 네. 같은. 이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장점도 있어요? 편안한 분위기 정도로 이제 있을 수가 불편한 있어요. 가족 아닐까요? 네. 그런 가족을 좀 경험을 해보셨나 봐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네. 어디서 들은 거라서. 네. 회사마다 그럼 또 다르거든요, 사실. 아니 뭐 규모가 큰데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있어요. 네. 이런 그런 데도 것도 있어요. 꼭 네네. 무조건 회사가 작다고 맞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기자기한 분위기. 네. 소규모 회사는 왜 그러냐면 약간 어르신이 좀 적어요. 어르신. 나이 차이가 막 엄청나는 그런 분들 좀 비교적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워크플로우를 내가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그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틀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너무 작은 회사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맨땅에 헤딩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계속 경험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라도 실력자분들이 만든 회사들은 내가 구축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실력자분들만 모여있는 작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 파트만 하다 보니까 네. 준비가 저도 뭔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산전수전 경험을
하게 됩니다. 7번은 이제 소수의 직원들로 끈끈한 인맥 형성 가능이라고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하게 뭐 먹을 때도 되게 막 친근하게 연락도 계속 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 물론 예. 또 같이 일했던 어떤 동료라든지 그쵸. 규모는 작았지만 그때 만났던 사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은 더 커져서 지금은 다른 좀 큰 또 회사에 뭐 굵직한 위치에 있고 그쵸. 그렇거든요. 음. 그리고 막 NC소프트 막 이런 회사도 11명 시작하고 그쵸. 또 예. 펍지 이것도 뭐 방 2개짜리 네. 오피스텔에서 7명이 부둥켜 살면서 막 그렇게 나왔대요.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 시작 그 음. 창고, 구글 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회사들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대형 회사가 되기 전에 소수로 이제 막 시작을 하잖아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도 손정희 님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직원이 3명이었대요. 본인 포함해서. 그 손정희 씨가 사과 상자 위에 올라가서 몇 년 안에 내가 2조짜리 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기 있던 2명은 다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 근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사과 박스 다음 주에 준비할까요? 네, 박수 사과 준비 상자. 올라가셔가지고 얘기 네. 한번 해주시죠. 다 그만두겠네. 아무튼 뭐 작은 회사의 좀 특징인데 뭐 그렇습니다. 딱 작은 회사만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다. 자, 큰 회사의 특징입니다. 입사 경쟁이 이제 비교적 높다. 지원한 자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회사는 또 유명한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큰 회사는 신입이 들어가긴 진짜 힘든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고 그쵸. 경력자만 뽑죠. 거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명이 한 가지 포지션을 담당한다. 2D면 2D, 3D면 3D, FX면 FX. 각 팀이 있고 거기서도 분할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되게 세분화돼 있고 네. 스페셜리스트로도 갈 수 있고. 한 가지 포지션만 제대로 하면은 이제 깊이 있게 또 배울 수도 있고. 3번이 딱 그 내용인데 깊이 있는 경험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그 분야에 완전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이제 작업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과 또 연결이 됩니다. 실력 좋은 선배님을 만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때 되게 많이 배워서 지금도 이렇게 뭔가 먹고 사는데 그때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선배를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선배나 상사라든지. 그쵸, 상사분. 작은 회사라고 상사분 실력이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아니죠. 그건 네네. 아닌데 프로젝트 자체가 아무래도 큰 회사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경직된 분위기라고. 네, 약간은 경직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이제 ILM이라고 아시죠? 네, 유명하죠.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회사인데 거기 출신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작은 회사들보다 굉장히 약간 경직돼 있다. 생각보다. 심지어 헐리우드인데도. 그쵸. 큰 회사고 좀 유서가 깊은 회사임에도 큰 회사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저도 에서 느낀 거지만 대화를 별로 안 합니다. 진짜. 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금 하는 일도 벅찬데 괜히 뭐 인간관계라든지 소문 같은 것도 괜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점심 저녁 퇴근에만 말한다.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너무 거죠. 딱 너무 저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점심 예를 들자면 저녁 퇴근에만. 예를 들자면 예. 아침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죠. 아주 큰 특징이죠. 큰 특징이죠. 체계적인 워크플로우를 배울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하우스 툴이라든가 뭐 워크플로우 툴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포맷 같은 경우도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어떤 포맷을 써야 되고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에 잡힌 교육을 배우기에 너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째는 직원이 많아서 다수의 인맥 형성이 유지할 수 있다. 얘기를 했지만 네, 그때 당시 회사가 좀 큰데 갈수록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때 동료들이 꽤 많이 만났었고 그 동료들이 지금 다 팀실장급이 되셔서 맞아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옆에 있던 같이 동료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팀장, 실장급 되니까 서로 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 딱 되는 거죠.
얇은 연결고리라도 그거를 잘 형성하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인맥으로서 또 작용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사람이 필요할 때도 서로 뭐 추천 네.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작은 CG 회사의 장단점. 아 이게 이제 예, 장단점. 본격적인 장점, 본격적인 단점이 단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진짜 너무 많아요. 다 해야 돼 그냥. 서류도 써야 되고 2D도 하고 3D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좀 크거든요. 사무적인 일도 내가 많이 해야 돼서 아 하기 싫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내 아니, 적성이 아니었어. 음. 서류 쓰는 작업이 되게 약간 당황스러웠죠.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다. 그때 막 상사도 믿고 회사에 대해서도 좀 공격성이 생기고 상사분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는 되게 또 친하게 아. 잘 지냈었죠. 사수가 없어서 배움을 얻기 어렵다. 아, 사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으면은 아무래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사수가 진짜 없으신 경우 있어요? 없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사수고 밑에 해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 팀을 꾸릴 때 그게 좀 힘들었죠. 사수를 통해서 빠르게 배우는 게 없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어차피 공부를 하니까. 다행히도 그때는 이제 경력자인 상태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에 뭐 장점은 장점. 한 번 경험하면 적응력이 좋아진다. 폭넓은 지식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워크플로우랑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끝나서 클라이언트랑 협의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전체 과정을 내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근데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전체적인 한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진행돼 있구나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데 가서도 흐름이 보여.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큰 회사에 있을 때는 자기 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일 수 있다. 오히려 저런 많은 경험을 해서 다음 회사를 갈 때 동등한 뭐 경력 이런 사람들보다 더 퀀텀 점프로 약간 그런 면도 있죠. 뭔가 연봉을 더 뭐 유리하게 협상한다든지 더 회사 입장에서는 큰 회사에서 이제 이 친구를 크게 바라볼 수 있죠.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체스에서 퀸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거는 사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막 절실해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사수분이 제대로 안 알려줘도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됩니다. 또 그리고 회사가 작다 보면 진급도 좀 빠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작으니까 직급이 조금 빨리 올라갑니다. 보기에 젊어 보인다든지 네. 경력이 별로 안 될 수 있지만 네. 실장님, 팀장님 이렇게 올려줘 버려갖고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뭐 비즈니스적으로 음.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여기는 이제 저희 말단 직원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차원에서 과장입니다.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너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너무, 민망할 너무 작으면 약간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네. 그게 또 갑자기 대리됐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건 약간 나중에 다른 데서는 그 대리가 다시 직원 사원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네네. 너무 작은 회사 있다 보면 한 가지만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잠깐만 이거 밸런스 안 맞지 않아요? 왜 큰 회사의 단점은 2개밖에 없어요? 작은 회사 아까 3개나 쓰셨는데 제가 못 썼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구나 단점이 큰 회사는 안 나와. 안 나와요. 짜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편파적이신 거 아닙니까?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럼. 한 가지 일만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파트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일만 계속해야 하거든요. 다른 거 안 경우가 해요. 있다가 아니라 거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에 대한 뭔가 순발력, 배응력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근데 큰 회사도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일이 많으면 음. 다른 팀의 거를 좀 도와줘라.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도와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계속하는 건 아닌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FX 팀이신데 모델링을 좀 도와주거나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네. 모델링도 도와줬고 트래킹도 도와주고 두 가지는 제가 도와줬던 기억이 나고 이지 컴퓨터 이제 했었죠. 하기는 팀장님이 도와줘라 해서 도와주고 조금 빨리 끝나니까 제가 끝나면 이제 빨리 도와주는. 아무튼 큰 회사이신데도 한 가지 일만 뭐 계속하는 건 또 아닌 특이 케이스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2D 팀은 거의 한 가지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2D 팀은 거의 그렇죠. 그거 하던 것만. 그 2D 합성만 해야 되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컷을
빨리 끝내면 다른 동료의 컷을 좀 더 가져가서 그쵸. 그 안에서 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걸 가져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뭐 매트 페인팅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3D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건 또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게 이제 안 돼. 낭비예요. 네, 안 돼, 사고예요, 안 돼. 사고. 네, 그쵸. 그 인력을 최대한 그 스페셜 파트에서 뽑아 먹어야 돼. 네, 보장이 되는 퀄리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직된 분위기가 많아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거죠. 그쵸. 딱딱한 네, 대화가 없으니까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뭐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 탓도 있나요? 이게 너무 넓으니까 또 괜히 이게 그쵸. 이게 뭐냐면 다들 바빠서 그런 거예요.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약간 되게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말 안 합니다. 거의 그리고 진짜로. 거의 고요하잖아요. 고요해. 너무 고요해. 내가 조금만 임뻑근 하면은 네. 무슨 메아리 치는 것처럼 괜히 그런 그쵸. 심리적인 압박도 그런 들어서 분위기가 있죠. 질문할 타이밍도 좀 재가지고 질문하게 되고 그런 단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자, 장점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자, 깊이 있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다. 그야말로 이제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진짜 겉핥기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작업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번하고 또 연계가 되는데 선배를 통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때 정말 저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런 게 진짜 장점입니다. 큰 회사의 좀 장점이에요. 그게 되게 오래 가고 네. 자산이죠.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굴러봤기 때문에 그쵸. 빠르고 퀄리티 있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그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독학하시거나 또 혼자서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기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적인 워크플로우를 배울 수 있다. 이것도 되게 큽니다. 장점이 되게 좋은데요? 좋았군요. 큰 회사 다니면서 되게 장점이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큰 회사의 장점이 지금도 있습니다. 큰 네. 회사 가고 싶은 생각이 종종 계속 발동하시겠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네. 그냥 열심히 해서 내 몸값을 그냥 올리면서 마무리를 짓자 이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그러니까 보통은 너무 이제 큰 회사거나 많이 알려지거나 이런 것만 이제 선호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큰 곳에 가야 좀 더 안정적이고 뭐 명함도 좀 줬을 때 알아볼 만하고 작품 같은 거 참여했을 때도 명작들을 아무래도 큰 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 포트폴리오에도 좀 유리하겠지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실력자들도 뭔가 더 많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큰 회사, 오직 큰 회사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큰 회사만 알려져 있어서 국내 CG 회사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찾아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생각을 너무 하기보다는 눈을 좀 넓게 보고 좀 작은 회사, 뭐 중간 회사라도 저는 다 도전하길 바라는 네. 그런 마음에 이런 주제를 좀 준비했었죠.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작은 회사고 뭐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만만한 회사는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아무리 그 작은 회사라도 그렇게 하나가 어떤 공간이 생기고 팀을 꾸리고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설립한 뭐 대표라든지 임원분들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실무에 한번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거나 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물론 이제 작은 회사들도 좀 가리긴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큰 회사만 무조건 목표로 하다가 막 포트폴리오를 막 6개월, 9개월, 1년 계속 포트폴리오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니까 큰 회사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손해입니다. 차라리 작은 회사 가서 경험 쌓으면서 가는 게 경력자로서 또 큰 회사를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고 일단 한 1년 정도는 최소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봐라. 어디든 뭐 사수만 있으면 나는 일단 경험해보는 거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가서 이제 잘 열심히 하고 또 다른 회사를 좀 준비하는 거죠. 또 요즘은 뭐 회사 사이즈를 떠나서 프로젝트는 또 굵직한 걸 많이 진행하는 그쵸, 회사들도 그쵸. 많아요. 심지어 개인 프리랜서 분들도 네. 굵직한 프로젝트를 막 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을 정도인데 회사면 오죽하겠어요. 그게 작더라도. 데모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의 데모리를.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큰 회사 대 작은 회사.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요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뵙고요. 그때까지 질작 열작 하세요. 네. 저게 되게 네.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 말이 네. 대표님이나 뭐 실장님 이런 분들한테 막 삼촌, 아빠 막 이렇게도 부르는 경우도 아니 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를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